한 여성 교도관이 감옥의 문화를 완전히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성희롱과 협박이 일상이던 B동 3층, 우릴 뭘로 보냐, 라며 막말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녀는 10년 동안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 707 특수부대 출신, 살아있는 워리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안양교도소에 새로 부임한 여성교도관 윤서진.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한 공무원이었지만 인사카드 첫 줄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10년 복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소장 장경호와 총무 담당자뿐, 현장 직원들은 군대 좀 다녀온 신입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윤서진이 맡은 구역은 악명 높은 B동 3층이었습니다. 강도, 폭력, 성범죄 전력이 뒤섞인 곳. 그 중에서도 강도역이 오래전부터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고 조태민, 박두성, 오상우가 측근 노릇을 했습니다. 첫 점검날 강도역은 윤서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긴 예쁜 말보다 예쁜 태도가 통한다. 윤서진은 흔들림 없이 규정만 말했습니다. 수용자 강도역 교도관 비하와 반말은 금지입니다. 지금부터 존댓말로 말씀하세요. 그 뒤로도 윤서진은 점호, 배식, 위생점검, 기록정리, 시설점검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복도 거울 각도를 조금 바꾸고 근무표를 조정해 밤사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했죠. 말수는 적었지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B동 3층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무리들은 윤서진의 동선에 일부러 끼어들고 지나가며 노골적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향수 진하네. 군대 출신 맞아? 우리랑 체력 테스트 한번? 서진은 늘 같은 톤으로 답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중단하십시오. 반복 시 조치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에서 복귀하던 무리가 복도 중앙을 꽉 막았습니다. 강도역이 비웃으며 다가왔죠. 일 끝났어? 우린 지금부터 시작인데. 윤서진은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가 외부 이동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퇴방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상대가 손을 뻗는 순간 윤서진은 짧고 정확하게 몸을 틀어 위험만 제거했습니다. 밀치거나 과하게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손을 빼고 몸을 돌리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도로 끝냈죠. 모두가 놀랄 만큼 빨랐지만 폭력적이진 않았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상황은 종료됐고 방호실에서 달려온 선임 교도관 문재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체 접촉 최소, 제압 종료, 응급조치 불요. 윤서진이 딱 세 줄로 정리하자 문재현은 이상한데 제대로 하는 신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이 다시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들어 단호하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윤서진,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지금 나가면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짧고 깔끔하게 제압, 과잉 없이 종료. 그리고 쓰러진 이들에게는 간단한 호흡 안내와 얼음팩까지. 서진은 그 순간부터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징벌보다 교육이 먼저 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역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제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다그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하십니까? 오랫동안 멈추던 고개가 아주 조금 끄덕여졌습니다. 엄마 적금까지 깨서 변호사 썼습니다. 그 뒤로 연락 못했습니다. 서진은 제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15분 상담하겠습니다.
규정 위반이 없을 때만. 그리고 편지 두 문장부터 시작합시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동 3층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리셋 타임. 운동장 한쪽에서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호흡 조절을 하고 마지막 5분은 존댓말만 쓰기. 처음엔 다들 킥킥거렸지만 세 번째쯤 되자 욕이 줄고 숨이 정리됐습니다. 교도관님, 물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용자님. 웃음 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생겼죠. 서진은 가장 시끄럽던 오상우를 보조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구령 네가 해. 오상우는 어색해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을 이끌고 있었고 사람들의 호흡을 맞추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강도혁과의 상담도 조금씩 앞으로 갔습니다. 첫 편지는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보고 싶습니다. 가 더해졌죠. 얼마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동혁아, 엄마는 늘 널 기다린다. 봉투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리셋 타임 맨 앞줄에 섰고 생활반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고 방향만 돌려주는 것. 사람에게 넌 틀렸다 고 찍어 누르는 대신 그 힘, 다른 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경고장 절반 감소, 소동호출 0건이 몇 주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늘 흔들립니다. 외부의 여성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편집된 CCTV 캡처가 떠돌면서 세게 제압한다는 오해가 붙었죠. 내부 감사가 조용히 시작됐고 서진은 자료를 차분히 냈습니다. 제압 보고서, 응급기록, 전자잠금 로그, 시설 조정 요청서. 결과는 정당방위였습니다. 동시에 진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밤에 보일러 배관이 터져 증기가 복도를 덮치고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가 밀치고 뛰었습니다. 우발?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외부 설비 기사가 밸브를 건드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법 휴대폰 유입 경로와도 연결됐죠. 서진은 호스를 잡아 안개를 가르며 큰 소리로 정리했습니다. 문 앞에 세 줄. 말하지 말고 움직여. 뒤에서 누군가가 들이받았지만 서진은 넘어뜨리지 않고 멈추게만 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식당 마이크를 잡고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어젯밤 사고는 외부인의 위법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다만 그 틈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밀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 책상에 쪽지가 하나 놓였습니다. 밸브는 외부, 복도에서 민 건 나 아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서진은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강도혁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세 번째 문장을 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도혁은 잠시 멈추더니 적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10분만 보고 나와도 됩니다. 라는 말에 의자 끝에 앉았던 강도혁은 43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칸막이 넘어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죄송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토요일 조리실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던 그는 칼질이 반듯했고 준비 조리 정리 순서를 다른 이들에게 차분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성은 양파를 까다가 이게 매운 건지 내가 매운 건지 라며 울먹였고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조태민은 일과 후 독서실에서 기능사 책을 펼쳤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봐요 라며 좌절했을 때 서진은 목표를 낮췄습니다. 하루 3쪽만. 석 달 뒤 그는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오상우는 서진과 호흡 훈련을 하며 기억이 올라와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도망 대신 정면을 보기 시작했죠. 어느새 B동 3층은 문제구역에서 모범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셋 타임은 공식 프로그램이 됐고 다른 동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소장은 보고서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력 대신 원칙, 원칙 대신 존중, 존중 대신 책임.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존중을 받자 책임을 배우더군요. 겨울이 오고 가석방 심사표가 도착했습니다. 추천 1순위는 강도혁. 심사당의 서진은 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하세요. 강도혁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제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가석방. 보호관찰 직업훈련가족 상담 참여가 조건이었습니다. 철문을 나서기 전 강도혁은 복도 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처음으로 이겼던 사람이 서 있던 곳을요. 밖으로 나가 그는 작은 한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주방장이 칼을 맡겼습니다. 손이 정직하다. 그는 제육볶음 소스를 스스로 만들었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첫 월급날 어머니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살게. 조태민은 물류회사에 취업해 지게차 면허를 따고 어머니 먼저라며 휴대폰을 바꿔드렸습니다. 박두성은 헬스장 보조 코치가 되어 청소년에게 자세를 잡아주며 말합니다. 힘은 멋부리라고 쓰는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게 써라. 오상우는 상담보조 자격증을 준비하며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숨을 맞춰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진은 변함없이 교도소를 돌았습니다. 어떤 신입 수용자가 막말을 던졌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교도관이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리셋 타임에 초대했습니다. 3번째 수업에서 그 신입도 처음으로 존댓말을 썼습니다. 교도관님을 좀. 서진은 물병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부 감사 소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 외부 설비 기사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불법 휴대폰 통로는 끊겼고 야간의 빈틈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복도의 공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식판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책을 넘기고 누군가는 편지를 씁니다. 어떤 봉투에는 죄송합니다. 또 어떤 봉투에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에는 돌아가겠습니다. 디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문장들이 공간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청소년 봉사팀이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서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함은 더 크게 소리치거나 더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옆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문재현이 작은 목소리로 또 명언 제조기네 라고 중얼거렸고 강당엔 박수가 퍼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언론은 안양교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캔들이 아니라 변화의 사례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의 끝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되면 서진은 가끔 운동장 끝을 홀로 걸었습니다. 철망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며 옛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어제의 잘못으로 묶여 있지만 내일의 가능성으로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진짜 강함은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둘째,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다시 시작의 손잡이를 잡아줘야 합니다. 셋째, 규정은 틀을 잡고 존중은
마음을 엽니다. 그 둘이 만날 때 조직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늘 가슴에 새기던 문장을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군대는 규정으로만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선다. 교정도 학교도 회사도 가정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등을 살짝 밀어줄 건가요? 누구의 손을 잠깐 잡아줄 건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 리셋 타임이 될지도 모릅니다.